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미국 펜타곤 안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아무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즉각적인 군사 목표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전쟁은 시작했는데 끝내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는데 거기 있던 농축 우라늄 440kg 감쪽같이 사라져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핵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정작 핵물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 자체보다 훨씬 끔찍한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쉬쉬하고 있는 그 위험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 10일 만에 5,000개가 넘는 타격 지점을 초토화시켰고 이란 해군 함정도 50척 넘게 부서졌습니다. 공군 전력도 박살이 났고 방공 능력도 전부 무력화됐어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은 90% 줄었고 드론 공격도 8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국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기가 막힌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구려 드론을 잔뜩 보내서 미국의 비싼 요격 미사일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이란 드론은 한 대에 몇 천만 원인데 이걸 떨어뜨리는 미국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에요. 돌멩이를 던지는 상대를 금방패로 막고 있는 꼴인 거죠. 미사일 공격이 90% 줄었다는 것도 이란이 정말 힘이 빠진 건지 전략적으로 아끼고 있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란은 단순히 바닷길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편을 드는 나라들의 배만 골라서 타격하는 선별 통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유정과 공항까지 이란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편에 서면 너희 안전도 보장 못한다는 서늘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주변 중동 국가들을 통째로 인질로 잡아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진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대테러센터 수장인 조 켄트 국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트럼프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퇴역 군인이자 마가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양심을 걸고 이번 이란 전쟁만큼은 지지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찼습니다. 떠나면서 이란이 당장 미국을 위협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쟁 명분 자체가 가짜였다는 걸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겁니다. 펜타곤 내부도 난리입니다. 더 애틀랜틱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쟁의 끝을 어떻게 낼지를 두고 국방부 내부에서 심각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은 이란이 망가지면 핵 욕심도 사라질 거라고 하고 반대쪽은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테러의 온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전쟁 시작 6일 만에 명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핵 위협 제거, 미사일 파괴, 정권 교체, 무조건 항복까지. 뭘 위해 싸우는 건지 미국 자신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시각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란만 무력화되면 되니까 유가 폭등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가 $200까지 치솟으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끈끈한 동맹이지만 실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맹국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삐걱대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까지 지목하면서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했는데 영국이 제일 먼저 거절했습니다. 유럽도 하나둘 선을 그으니까 트럼프가 도움 필요 없다며 나토를 비난했어요. 도와달라고 한 지 나흘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전쟁은 시작해놨는데 동맹은 무너지고 내부 반발은 심해지고 끝내는 방법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사실 근본 원인을 찾으면 8년 전 트럼프 본인이 심어둔 씨앗에서 싹이 튼 겁니다. 2018년 5월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잖아요.
이 핵합의는 오바마 정부가 엄청난 공을 들여 만든 건데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약속이었어요. 핵폭탄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고농축이 필요한데 합의에서는 낮은 수준만 허용해서 사실상 족쇄를 채워둔 거였거든요. 이걸 트럼프가 역대 최악의 거래라며 찢어버렸습니다. 족쇄가 풀린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해서 20%, 60%까지 올리면서 핵무기 문턱까지 다가갔어요. IAEA 보고서를 보면 이미 엄청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폭탄용 연료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핵이 없던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국에게 정권을 빼앗겼고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반면 핵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찾아가서 악수했잖아요. 핵이 없으면 죽고 핵이 있어야 산다는 공식이 이란 지도부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겁니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사건도 터졌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종교적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금지해왔는데 전쟁 첫날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강경한 아들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았고 새 지도부는 나라가 위기면 종교적 금기도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핵무기를 막아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겁니다. 트럼프가 하필 지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성공 경험에서 오는 과한 자신감이에요. 하지만 이란은 인구, 영토, 군사력 면에서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겉으로 말하지 않는 진짜 목표가 있어요. 핵 제거가 아니라 달러 패권 수호입니다.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미국 초강대국 지위의 핵심인데 이란이 중국과 손잡고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기 시작했거든요.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기름을 사는 나라가 늘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립니다. 과거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이라크와 리비아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일이에요. 거기에 이란이 시장에서 밀려나면 그 자리를 미국의 셰일오일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미국 석유를 사라고 요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리처드 하스 전 외교협 회장이 이 상황을 정확히 짚었어요. 트럼프가 이란을 친 건 꼭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요. 군 수뇌부들이 이미 전쟁 전에 호르무즈가 막히고 유가가 폭등할 거라며 강력히 말렸는데 트럼프는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시작부터 빗나갔어요. 지도자를 없애면 국민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부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외국의 폭격은 참을 수 없다며 총을 들었어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100만 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쟁이 터지게 된 진짜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첫째, 핵을 없애려다 오히려 이란을 진짜 핵보유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라진 우라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무기로 변하고 있을지 몰라요. 벙커버스터로 시설은 부쉈지만 핵심 물질은 사라졌고 IAEA조차 전쟁 때문에 이란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란이 우라늄을 더 농축하는지 이미 폭탄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을 끄려고 뿌린 게 기름이었던 격이에요. 이라크 전쟁 때도 대량살 상무기를 없앤다며 들어갔다가 ISIS만 탄생시켰잖아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 튀르키예도 핵을 원할 거고 중동 전체가 핵무장하는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닫히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미국은 셰일오일로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버틸 수 없어요. 싸움은 미국과 이란이 하는데 먼저 쓰러지는 건 우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란도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호르무즈를 최후의 카드로 쓰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은 유가 200달러의 석유 배급제까지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 물가 올라서 힘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수 있어요. 셋째,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미국의 미사일이 낭비되는 걸 구경하면서 이란의 정보까지 흘려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미군이 이란 땅에 직접 들어가는 지상전이에요. 이란은 한반도보다 7배 넓어서 지금 병력으론 안 되니까 동맹국들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압박할 겁니다. 트럼프가 벌써 주한미군 이야기까지 꺼내며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맹국들이 참전하면 이란은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거고, 그때부터는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동서양 세력의 정면 충돌이 됩니다. 거기에 이란 내부 민족 문제까지 터지면 중동 전체가 내전에 휩쓸리고 9,2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쏟아지는 난민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소식 사이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천국 미사일이 중동 하늘에서 이란 공격을 95%나 막아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보다 싸면서 성능은 대등하다는 게 입증되니까 중동 나라들이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미국한테 미사일 기술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당시 빚을 갚아야 했던 러시아에서 원천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다들 고철 취급하며 비웃었지만 30년간 연구한 끝에 전설적인 K방패를 완성했어요. 미국이 안 준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참 묘한 운명입니다. 앞으로의 시간표를 그려보면 2주 안에 미국이 호르무즈를 뚫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실패하면 유가는 $150를 넘겨 폭주해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선언 여부가 전 세계 운명을 가를 겁니다. 사라진 우라늄 440kg 진짜 폭탄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됩니다. 반년쯤 지나면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군대 파병을 강요할지 결정될 거예요. 물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도 이해합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면 미국에게 가루가 될 테니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는 분석도 일리 있고, 이란 군사력이 빨리 바닥나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이란 때문에 세계대전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평화롭게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베네수엘라 침공도 다들 안 일어날 거라 했지만 결국 터졌어요.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도 그 나라를 수습하지 못한 과거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금의 싸움보다 이후에 우리 삶을 덮칠 후폭풍 때문이에요. 핵을 없애려다 핵이 퍼지고, 바닷길을 지키려다 경제가 무너지고, 평화를 지키려다 전쟁이 번지는 도미노가 무서운 거잖아요. 이 전쟁의 파편은 중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름값과 식탁 물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우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박한 이란 전쟁 상황과 경제 영향을 끝까지 추적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